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네, 우리말 아리아리 우리말 땅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땅 이름 전문가이신 배우리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특히 네. 지난주에 우리가 3.1절을 앞두고 네. 우리말 땅 이름이 어떻게 일제에게 또 이렇게 네. 먹혔나? 정말 사실 유린당한 우리가 거죠. 창시 개명 얘기를 아유. 많이 해도 네. 땅 이름을 바꾼 창지 개명 이런 네. 말을 우리 안 잘 들어봤잖아요. 몰랐죠. 네. 네. 학교 때 토지조사 사업은 배웠어요. 네, 네. 그게 이렇게 무서운 네. 거였다는 그러니까 거를 제가 한꺼번에 알게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거죠. 됐어요. 야, 그러니까 땅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제 네. 조사를 파악을 하는 하는 것과 거죠. 동시에 네. 네. 또 이름도 이렇게 바꿔가는 네. 그런 작업까지 무서운 하는 자기들이 네. 일본- 생각하는 식의 이름. 네. 그렇죠. 일본 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 네. 전체가. 네. 네, 오늘도 우리말 땅 이름에 남아있는 우리 땅 이름에 남아있는 일본어 찌꺼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말 땅 이름 학자 배우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사동 네. 우리 전통이 숨쉬는 곳이라고 외국인들도 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인사동이 예. 자 관인방의 인자와 네. 절골의 그 절사자 네. 합쳐져서 네. 1930년대에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네. 또 참 일제 찌꺼기가 남아있는 참 찝찝한 기록입니다. 참.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알려진 지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기가 쉽고요. 네. 전달도 또 빨라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은데 같은 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금방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이제 그럼 오늘은- 선생님 인사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름이 바뀌려면 예. 우리식 이름을 찾으려면 나는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동명, 법정동명 네. 이게 거의 다 한자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오직 한 군데만 네. 우리 한글로 돼 있어요. 우리말 그게 우리말로. 어디예요? 서울뿐이에요. 음. 부산도 한자고 목포도 아, 한자고 광주도 한자고 그 대전도 지역의 한자. 이름이요. 그렇죠. 네, 네, 서울. 네. 예. 네, 맞아요. 이것만이라도 다행인 거예요. 네, 서울. 예. 네. 그런데 참 슬픈 역사인데 음. 서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한성 한양에서 바뀐 거지만은 경성을 바꾼 거거든. 네. 일본인들은 케이조라고 그래가지고 네. 경성이란 말을 네, 썼어요. 네. K죠. 그랬겠네요. 서울 경자에다가 그 성자를 쓴 거죠. 네. 네. 재성자. 네. 그래서 경성이라는 이름을 불러가지고 일본인들이 나갔으니까 이제 이걸 지우자 한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우리가 군정을 했어요. 예, 예. 광복 후에 우리가 바로 정부 수립 정부, 못했거든요. 네, 네. 한 3년 동안을 네, 네. 네.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하지중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영향력을 발휘를 했던 그런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안호상 박사가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런 네, 이제 네.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네. 당시에 다행히 미군정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이걸 다시 한성으로 돌리자 한양으로 돌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그 주장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정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네, 네. 군정 당국에 이거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권리를 쥐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거든, 미국이거든. 음. 네, 미군에서 어. 그 서울을 선택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 어. 아닙니까? 음. 서울로 주장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네. 이 서울이 무슨 뜻이냐? 네. 근데 이것은 국토의 중앙이란 뜻이고 임금이 계신 곳이라는 수도의 개념이다. 그러면 됐다. 그거면. 그래서 통과가 된 거래요. 너무 많은 걸 알 필요가 없고 그러면 딱 그거 그거 하나만 하나 안 아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고관대장이 네. 그걸 결정할 때면 아니야. 무슨 그거 한글 우리말로 해. 한성으로 한성으로, 돌려. 그렇게 그랬을 그렇게 확률이 됐겠죠. 높죠. 본데 없이 어디 예. 한자로도 못 써 이러면서. 천만다행이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네. 네. 그게 우리가 그 사실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자고 했어야 되는데 네. 거꾸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당연히. 다행이었네요. 다행이죠, 그나마. 네. 이승만 박사
시절에 네. 그걸 뭐로 바꾸자고 그랬느냐면 우남으로 바꾸자고 한 적이 있어요. 우남. 자기 호로 서울특별시. 근데 그건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그 밑에 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네. 이걸 한글 이름 그러니까 아, 한자를 네. 넣어야 된다 가지고 우남을 넣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도리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도리어. 그 밑에 그 밑에 알아서 사람들이 그런 알아서 밑에 기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뿐이었던 것도. 그게 뭘까요? 그게 말하자면 좀 그 웃사람들한테 조금 좋게 보이려고 네. 그랬던 거 권력력 네. 있죠. 같기도 하고 네. 이거는 슬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을 가지고서 서울자를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나중에 뭐 한성대학교인가 무슨 이런 데서는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우편물로 보내는데 한자를 못 적어서요. 예. 아,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적는데 서울대학교를 적지 않고 그걸 한성대학교를 한성대학교로 적는다는 그래서 한성대. 거예요. 근데 한성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우편물이 네. 지금이야 이제 바뀌긴 했지만 네.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중국인들이 표기하게 만들자 이거죠. 예, 예. 중국인들이 우리 한글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음. 쇼우르라고. 쇼월. 네. 아, 예, 그렇죠. 쇼월. 네. 근데 중국 발음에는 나는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은 네. 네. 리을자 발음을 쓰는 글자가 별로 없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만드는 게 그 글자가 하나 나와서 그걸 넣은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행히 뜻으로 봐도 또 괜찮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본식 이름 가다가 이제 조금 달리 가긴 했지만은 네. 이만큼 우리말로 동을 바뀌어도 되는 것 때문에 네. 지금 그러게요. 돌비 선생이 네. 그럼 인사동을 바꾸면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는 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우리 도시 이름을 갖다가 한성이 아닌 서울로 바꿨듯이 네. 네. 인사동도 음. 아예 그냥 절골동 그래도 되지 않느냐. 절골동으로. 네. 예. 확 앞서가지고 아니면 탁골동에 한다든지 뭐 하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그 뒤에 동만 붙여야 됩니까? 네. 그냥 탁골로 끝나든지 절골로 끝나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그런 게 너무 예. 그 획일적으로 꼭 뒤에다가 그렇죠. 동을 붙여야 되는 동이니 행정체계에서 무슨 리현이 뭐 이런 거 그게 그거 좀 그냥 마을 이름은 네, 절골, 이름으로만 불러도 되는 탑골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어차피 인사동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어차피. 네. 왜냐면 종로 네. 이가동 동사무소에서 다 관할을 해요. 여러 개 동을. 네. 아. 그러면 그 동주민센터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데 네, 네. 네. 거기에다가 절골 사무소 한다고 해 한들 네, 네. 네. 불편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꼭 그 읍면 뭐 동리 뭐 이런 그런 거를 네. 딱 뒤에 붙이는 게 리나 동이 아니고 그냥 골로 끝나든지 예, 예. 말로 끝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세탄말 그러면 그걸로 끝나도 네. 된다는 네.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어. 그 생각을 해보면은 저기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프랑스든 이런 그런 쪽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그러면 그런 체제들에서는 그 밑에다가 꼭 뭐를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여기가 네. 시티다 해서 그럼요. 꼭 시티를 붙이는 거고 그러면. 부를 때 예. 네. 타운이라고 꼭 붙이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어디 무슨 구도 무슨 시티라 붙이더라고요. 무슨 구에도 그게 이제, 붙이고. 그게 이제 네. 우리나라 문제고 네, 근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어도 그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네. 그 맛지라는 것도요. 사실 네. 보면 밭정자에다가 네, 네, 이제 네. 고물의 정자를 붙여서 쓰는 맛지잖아요. 예, 예. 우리는 그 동을 쓰는데 그 삼수변에다가 한 가지 동자를 써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무슨 골동, 마을동 네. 이렇게 부르는 동이에요. 네, 네. 네. 이제 그 일본식 이름이 아니라 그런 동 이름으로 자리 닿게 된 건 우리의 전통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동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건 운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 동 자체가 원래는. 아, 같은 우물을 쓰는. 그렇죠. 네. 바로 짚었네요. 네. 마을이라면은 운물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거기에 여러 매체가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모여 모이는 거 사는. 그게 동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만에 있는 전통이에요. 그게 음. 중국에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 동 자체는 운물을 중심으로 한 취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게요. 네. 그래서 그 동이 우리가 조선 시대부터 그냥 계속 썼던
그런 동이에요. 네. 그 이제 동의 의미가 그렇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름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인천을 한번 좀 가보니까 네, 인천으로. 네. 간석동이 거기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간석동. 인천에 가면 간석동을 많이들 알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일본인들이 또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됐냐면 거기 샘말이라고 하는 간촌이 있었어요. 간촌, 사이간자, 네. 간촌. 그 샘말 샘말. 사이. 예. 사이말. 그리고 샘말. 그 돌말이라고 하는 석촌이 있었어요. 네. 돌말. 돌말하고 샘말하고 샘말하고. 합친 건데 간촌의 그 간촌이 사이말이잖아요. 네. 네. 그 사이말의 샘말에 간자를 따고 네. 사이간. 석촌에 석자를 따서 돌석. 네. 돌말에 석자를 따서 네. 그게 간석동이 된 거예요. 네. 이 일본인들이 그렇게 맞췄다 이거죠. 그렇게. 근데 네. 두 동을 이렇게 합성한 예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슬픈 게 어떤 사람은 두 동을 합했으니까 그거 괜찮지 않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두 개를 다 죽이는 꼴이 돼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라도 남기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하나를 네. 죽이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간촌동 그러면은 간촌만이라도 살잖아요. 네. 석촌은 죽더라도 예. 죽더라도 네. 어느 하나 희생하고 하나라도 남아야 되지. 두 개를 다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이렇게 합성진명으로 한 게 꽤 많아요. 또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인천에서 그 도화동이라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하고 같아요. 네. 서울에도 도화동이 있고. 근데 네. 여기에 도화동하고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릅니까? 네. 복숭아. 그래서 아니군요. 네. 네. 인천에 이 도화동을 가지고 복사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 봐.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밝혀드려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도자가요. 복숭아 도자가 아니라 길도자예요. 길도자요. 예, 길도자예요. 그리고 화동은 벼화자예요. 벼화자. 그런데 여기 마을은 이것도 두 마을 합친 건데 네. 한 마을 이름은 도막골이고요. 도막골은 도막골. 이게 이제 둥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네. 화동이라는 이 벼말, 벽골이 있는 거예요. 그 도화동에서 길도자 따고, 그러니까 도마에서 도마. 네. 저거 화동에서 화자 따고, 그래서 도화동 만들었는데, 아. 그러면 지금 우리 돌비 선생이 얘기했듯이 네. 여기 도화동하고 네. 같이 보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한자를 안 보고 생각하는 거야. 네. 아, 우리도 거기 그런 게 있어.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복숭아골이라고. 왜 그 복숭아골 아니에요. 예, 그건 알아야 되고 넘겨짚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원래 이게 나온 배경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요. 여기에서 나온 배경과 거기서 나온 배경은 천지 차이로 다르잖아요. 지금 제 얘기를 다릅니다. 들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서울 말고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말 땅 이름으로 해서 제대로 살아남은 뭐 이름이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도 없나? 그래도 다행스럽게 모래네 이런 거 좀 기억나긴 하는데. 그렇죠. 동네 이름 정도? 그럼요. 네. 큰 마을 정도가 있으면은 그 마을을 갖다가 일본인들이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다행스럽게. 다만 이제 조그만 마을들을 네. 이렇게 합쳐가지고서 하나의 동으로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일을 저질렀죠. 네.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도 꽤 많죠. 근데 이제 죽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이 죽은 거는 아닌데 네. 일단은 마을 수로 죽은 건 반이 넘었고 그렇겠죠. 네. 이거는. 많이 넘었고 그 지금 현재 이 도화동처럼 그 이름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하는 그 행정단위의 이름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죽었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서울도 31%가 죽었죠.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요. 지금 마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제대로 산 거예요, 이게요. 예. 근데 은평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인들이 붙인 거잖아요. 아, 네. 상평 뭐 이제 뭐죠? 그거 하고서 한 대 합한 거예요. 그게 은평이야. 연은방에서 연은방. 은자 따고 연은방에서 상평방에서 한자를 따고 상평. 그래가지고 은평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방 두 개를 합쳐놓은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평의 글자에 평자 따고 아니 또 은평이라는 말 자체는 옛날에 연은방? 없었다는 거지. 네. 연은방. 상평방? 연은방에서 딱 네. 가지고서 한 글자씩 딴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죽어버리고 지금 네. 은평이 남은 거죠. 네. 근데 누가 알아요? 은평구 사람들도 몰라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은평구에서 뭐 문학에 조금 아는 사람이나 좀 알까? 또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나 알까? 그래서 내 웬만하면은
이런 거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옛날에 그러면 상평방이나 연은방송에서 더 우세했던 거 하나라도 남기는 게 낫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네. 그걸 두 개를 다 죽여가지고 저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요. 나는 재미가 없는 게 일본인들이 만들어 놨던 지명이 불리고 있다는 게 난 불쾌하다 이거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을 찾아서 넣든지 아예 달리 붙이든지 아예 네, 새로 네. 만들어서 만들어 네. 붙이든지 네. 그래야지 일본인 자체가 건드려놨던 그 땅 이름을 우리고 쓰고 그대로 있다는 쓰고 게 있다는 저희는 게 네. 기분이 과히 안 좋다는 네.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제 서울만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구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강북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강북구 아, 그것도 뭐, 이거는 강북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냥 그 강서구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강남구, 강동구를 네, 쓸 맞아요.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꾸준히 전개되는 바람에 일부 구가 바뀌는 예를 들어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인천에 동구가 있고 서구가 있고 남구가 있고 남동구가 있고 북구가 있어요. 네. 네. 전부 방위지명이야. 그러게. 네. 전부 방위지명들이에요. 네. 그런데 북구가 바꿨어요. 아. 그래서 구 북구가 이름을? 없어요. 그리고 그 아. 이름이 뭐로 됐을까? 부평구로 바꾼 거예요. 부평구. 부평구. 부평구로 바꾼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러네요. 거기 원래 부평 땅이니까. 아. 그래서 인천에는 북구가 없어요. 음. 동구, 남구, 서구는 있는데 북구가 없어. 없군요. 네. 잘했네요, 그건 진짜. 잘했죠. 네. 네, 북평이 네. 이렇게 하라는 어딘지를 얘기예요, 딱 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또 하나 예를 들죠. 인천에 남구가 있고 남동구가 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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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동구도 바꿨어요, 이번에. 뭐로 바꿨냐면 미추홀구로 미추홀구. 바꿨어요. 네. 네. 남동구였구나. 네. 그래서 미추홀구로 바꿔놨는데 이 미추홀이 요새 쓰는 우리식의 이름이 아니야. 네. 이게 옛날에 인천의 원 이름인 거예요, 미추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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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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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 때의 지명이 홀자가 들어간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고구려 말이 살아있는 거야, 그 네. 홀 속에. 네. 홀이 고울이라는 뜻이니까. 미추는 네. 물과 관련된 거. 그렇죠. 네. 미친 물이죠. 음. 그래서 인천은 물과 관련된 지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 이걸 네. 우리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네, 네. 물이라고. 네. 네. 그래서 미나리 같은 이름도 네, 네. 지금 남아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바로 물골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음. 뭐냐면 서해바다에 연해 있어요, 그쪽이. 미추홀이. 소래 쪽 이쪽이. 음. 그러니까 그걸 미추홀구로 바꿨단 말이에요. 아, 거기가 소래 보고 있는 그쪽이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논현동이라고 아마 남동구에 있었을 거예요. 아, 미추홀구에. 있었습니다. 논현 있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지금. 논현동이라고. 네. 서울에 논현동도 있어요. 네. 그렇죠. 강남구에 논현동. 네. 한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글쎄요. 달라야겠죠. 다른이 질문하실 예. 것 같은데요. 이게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아. 똑같은데 네. 똑같이 말씀 논자예요. 아. 현자가 똑같이 고개 현자예요. 그게 논현동이에요. 그 어디 살아? 그러면 저 논현동에 삽니다. 이러면은 어디 인천 논현동이야? 저 강남구 쪽에 아. 논현동이야? 이걸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 네. 논현동 오려면 서울에서 논현동 사람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둘 다 옛날 토박이 지명이 같은 거야. 아. 논고개야. 놀고개. 논고개 논. 논고개. 논이 많아다 예, 그렇죠. 논이 큰 논이. 그러니까 그걸 음차를 한 거죠. 음차. 그게 고개는 현으로 그렇죠. 고개 현 쓰고. 그러니까 네. 음차와 의차를 합한 거예요. 한꺼번에. 네. 일본식이네요. 그 그래도. 예, 그렇게 많이들 했어요. 네. 여기 음도 훈독 그냥 한꺼번에. 네네. 하고. 이두 이두. 그런 식으로 이두. 음차를 한 거죠. 네. 여기 애오개가 그렇잖아요. 애오개. 애오개 음차 의차를 같이 한 거거든요. 아현. 그게 애오개가 원래 이름에 네. 애고개. 애고. 그거든. 고개. 네. 그럼 애고개가 아고개거든. 애는 아고개. 아는 같이 넘나드니까 그렇죠. 아고개거든. 네. 그럼 아를 음차한 게 아죠. 아고. 네. 아이야자가 네. 언더가 짜 쓰죠. 네. 네. 그 아. 고개는 의차를 한 거야. 네네. 고개. 그러니까 음차 의차를 같이 한 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서 땅 이름 연구반한테 가르칠 때 얘들은 좀 수준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음차 의차를 말을 쓰지 말라고. 네. 나는 최은배 선생을 닮고 싶은 사람이니까 소리 옮김, 뜻 옮김으로 해라. 네. 그러면 우리 돌비 선생이나 우리 두 분 선생 네. 다 알아들을까요? 그럼요. 소리 옮김, 소리 뜻 옮김, 옮김. 뜻 옮김. 네.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쉽잖아요. 쉽죠.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제가 그래서 원고를 쓸 때도 이거는 소리 옮김된 땅 이름이다. 뜻 옮김된 땅 이름이다를 써요. 그러네. 근데 그걸 이제 유식한 채가 한다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의역을 했느니 음역을 했느니 이제 이렇게 네. 쓰는 거죠. 이게요.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그 슬픈 사실인데 서울대학교가 사실은 그 한자 중심으로 흘러온 학교야. 그렇죠. 예, 네. 예. 학교 이름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됐네요. 그래요. 참. 학교 이름은 네. 한자를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 우리 그 한글 운동가들이 네.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그러게요. 네. 그렇죠? 맞는 것 왜?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거기에서는 옛날 일제 거기 그 제국대학이니까 저 경성제도. 경성 제국대학이니까 그 제국대학에서 물들어서 거기서 교수질을 한 사람들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그렇다고 흘러와서 네. 그런 교수들이 많거든. 그 학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승파의 그 흐름을 딸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연대나 일부 이제 이런 데서는 조금 우리말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이런 쪽으로 가는 데는 우리말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문법 그러지만 옛날에는 말본, 글본 예, 그러지 네, 않았어요. 네, 말본, 글본. 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씨니 그림씨니 이런 거 네. 네. 그렇게 불렀던 걸 다 버리고 네. 명사니, 형용사니, 동사니 그렇게 한 바꾸죠. 거는 이건 크게 잘못을 저질렀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 그 참 좋은 말이고 네. 이런 말을 왜 없애느냐 이거예요. 음. 이제 땅 이름 연구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네. 네. 보죠. 가자동도요. 네. 서울에도 가자동이 있는데 이게 인천에도 있는 거예요. 아, 그쵸. 동천동 근처에 가자동이. 네. 이게 한자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음. 똑같이 가좌가 들어갔어요. 네. 가좌. 예. 근데 원천적으로는 똑같이 그 원천적인 말은 똑같은 거예요. 아. 뭐냐면 가재울. 가재울. 네. 그건 똑같은 거예요. 네. 가재꼴도 많지만 대개 가재울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가재가 많아서 가재울인가요? 글쎄요. 그걸 전에 뭐 어떻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가재울에서 네. 삼음절이니까 음. 두음절로 줄여라. 네. 그러면 뭐가 되면 갓울이 되겠죠. 가을. 네. 그렇죠. 네. 삼음절로 줄이면요. 네, 네. 이음절을 가운데의 음절을 한 음절을 없애버리면 네. 받침을 음조의 보내고, 네. 첫 소리를 갖다가 음. 앞에 앞에 음절에다가 받침. 받침으로 쓰면 네.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가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뜻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갓과 울이죠. 네. 그 갓은 뭐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네. 울은 마을이라는 뜻이니까. 울타리. 네. 예, 울. 울 그런 네. 거니까. 그럼 갓 이게 뭐냐면 이게 갓이 바로 부서, 가장자리. 사장자리 음. 이런 거 가상. 아니에요. 아, 네. 예, 가상. 이런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재울로 표기되고 이게 가자동으로 됐다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아는데 예. 이제는 가재울에서 가재자가 들어가니까 옛날에 가재가 엄청 많이 많았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재가 많다고 해서 가재울이라고 하면은 붕어울도 있어야 되고 개울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땅 이름에서 네. 원칙적으로 네. 가재가 많다고 그러면은 네. 뭐 새우말도 필요하고 새우. 그러면 새우말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꼴 뭐 땅 이름 내가 조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이름은 없어요 또. 네. 유독 가지만 붙였냐. 그러니까 이도 그럼 이유가 뻔하잖아요. 이 가재가 가재. 가재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게 아니다. 나오잖아요. 끝말이다. 네. 끄트머리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제가 원시 언어 얘기를 가끔 하죠. 네. 예, 예. 가세 원시 언어를 보면은
적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발음을 그대로 이렇게 갓이 아니고요. 갓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갓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걸 지금 적는 사람은 겉으로도 적을 수 있고 그렇죠. 그스로도 적을 수 있고 네. 네. 고스로도 적을 수 있고 갓으로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글자를 네. 적을 수가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음의 한계는 글자 중심으로 구분이 지어지지 않아요. 네. 이건 네. 아셔야 네. 되는 네. 거예요. 글자 중심으로 네, 우리가 네. 그렇게 그걸 구분해 가지고 갓 그러지는 않고 옛날 네. 사람들은 그렇죠. 가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뿌리 말이죠. 네. 그 자체가 갓 이런 게 뿌리 말이잖아요. 이걸 적기가 묘하니까 어떻게 되면 기억에다가 아래 하자 쓰고 시옷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원뜻만 밝히면 거기서 파생된 모든 말을 알 수 있고 땅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재밌어요. 네.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겉 하는 그 말에서 끝도 나오나요? 그렇죠. 아, 이거 네. 금방 유출을 네네. 하잖아요. 가에서 네네. 이만큼 공부를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아, 끝 생각이 끝 나네요. 나오고 네. 구석이 네. 나오고요. 네. 네. 끝이 나오고요. 음. 겉이 나오고 네. 가죽이 나오고 같이 네. 나오고 살갗. 살갗이라는 같이 네. 나오고 네. 다 이게 겉에 있는 거야. 네. 연결이 다 되네요. 이어져 있는. 껍질도 나와요. 그러네요. 껍질도 그렇구나. 옛날 말이 껍질이 아니에요. 겉질이에요. 껍질. 네. 겉질의 원래 말이 네, 껍질이 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껍질 그러지만 그거 비읍이 이제 들어가서 그렇지. 네. 네, 네. 원래는 겉질이에요. 그럼 겉이 발음 뭡니까? 끝이에 다. 겉이라고 하는. 그럼 그게 네. 다 구석. 가장자리 네. 이거하고 다 친척이지. 네. 엄청나게 그렇게 많죠. 파생이 돼서 다 말이 다 나온 가장자리에서 거예요. 나오죠. 우리 예. 말이 그렇게 우리 말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땅 이름들이 한자로 표기되었다가 다시 또 네. 이렇게 행정구역 네. 통폐합을 하면서 정말 또 뜻도 같지 바뀌고. 않게 네. 한 글자씩 따가지고 갖다 붙이게 되고 네. 이러면서 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꼴이 되어버렸어요. 가재만 남았죠. 큰일입니다. 이거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야, 정말 그래. 저는 네. 선생님 말씀에 우리가 이거 필요하다 생각은 드는데 네. 야 과연 너무 이거 어마무시한 일이라. 정말 이게 행정 그 네. 체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네. 되는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선생님 그런 또 그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네.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예.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1443년) 세종대왕께선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 위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이아리 여러
동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 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조금만 참아보길 지켜갈 우리 시대 이어리 여러 가지 참말 글서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서리 하다 보면 안전한 세상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서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서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 문화연대에서